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제 진도별 문풀 2 이제 개강하는 날인데요. 이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지선 유할명에서는 엄청 적중 많이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억울한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좋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빼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지선 유할명의 문제들이 실제 시험보다 몇 년씩 앞서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작년 문제인데도 막 올해 적중하고 이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좀 억울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먼저 적중했는데 내가 먼저 내고 그 다음에 시험에 예를 들면 작년에 2024에 나왔는데 이제 제가 그 기출 변형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 문제는 제가 먼저 내요. 제가 먼저 내고 사실 유아임용 시험이 나중에 내요. 그래서 보통 제가 다루어드린 문제들이 1, 2차에서 한 2, 3년 앞서가요. 그래서 저랑 먼저 이제 공부를 하시면 그게 올해 나오기도 하고 내년에 나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년에 나온 것도 있고. 그래서 기출 변형이 아니고 저는 예상 문제예요. 예상 문제인데 그게 기출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거 작년 문제인데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먼저 낸 거예요. 기출이 먼저 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는 올해도 또 이제 그럴 거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출제 인력풀을 너무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 교수를 제가 너무 오랜 세월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이제 친한 지인들이 모두 다 교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같은 거예요. 마음이 같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문제를 같이 협업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다 대학교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회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학교 수준들하고 내년 커리 상의도 같이 하고, 회의도 같이 하고, 그리고 이제 올해 선생님들께 추후에 드릴 문제들, 그리고 이제 모범 답안, 해설 자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회의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문제가 굉장히 좋은 것들은 그대로 이제 써야 되는 그런 경우를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강의할 때 어떤 내용들을 더 많이 힌트를 줘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회의들을 이번 주 다음 주 사이에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이제 문풀 시즌을 앞두고 그래서 미리 이제 줌으로 만나기도 하고 1대1로 직접 만나기도 하고 여러 명이 함께 만나기도 하고 그런 약속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적중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수험가에 나온 이후부터는 1차든 2차든 간에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이지선 강사님이 직접 들어갔나? 막 그런 얘기를 이제 물론 강사는 시험 출제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규정이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건 알지만 뭐야 이거 아니면 시켰나? 우리 교수님이 시킨 거야? 막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진짜 똑같이 나오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근데 이제 막 거저주는 쉬운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이거 정말 시킨 건가 이런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책에서 그냥 흔하게 생각나는 문제는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시험장에 그냥 당연히 맞추는 건데 남들은 못 맞추는데 나만 맞추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풀이 이제 1, 2, 3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전목으로 가고 이렇게 뒤로 갈수록 문제의 난이도는 점점 올라가요. 근데 이제 갑자기 확 올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선생님들이 심리적인 충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난이도를 살짝 올리는데 이제 나중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문풀 1보다는 문풀 2가 난이도가 높아요. 그리고 난이도도 살짝 올렸기 때문에 이제 처음엔 체감을 못하다가 갈수록 체감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난이도도 살짝 올리지만 이제는 서술 문항의 비중도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 아는 개념도 써보려면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쭉 써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제 기본서, 암기장, 문풀 해설 자료,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 개강하고 있는 개인지도반, 그리고 지금 개강을 앞두고 있는 이제 그 수석 암기장 총정리하는 그런 모든 반들이 계속해서 선생님들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반복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반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진짜 이제 저절로 암기되는 부분이나 저절로 문제가 풀리는 부분도 진짜 많을 겁니다. 이제 저절로 암기되고 저절로 문제가 풀리는 시점부터 이제 막 외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외우려고 그러면 갈 길이 너무 멀어서 못 외워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암기가 되고 어느 정도 풀리는 시점부터는 이제 용기가 막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막 외우실 수가 있고 외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암기는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암기는 안 좋냐면 뜻도 모르고 외우는 거. 의미도 모르고 그냥 단어만 뭐 이렇게 연결시켜서 외우는 거.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험에 나오면 못 맞춰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암기를 할 때 그냥 문제를 안 풀어보고 뭐 요약된 내용만 암기를 한다던가 그냥 기본서만 계속 회독 돌린다든가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시험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암기를 하셔야 되냐 하면 문제를 암기하시는 거예요. 문제 유형을 암기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 이제 N수생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기출 문제를 암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암기가 됐어요. 몇 문제 안 되잖아요. 이제까지 나온 기출 다 합해봤자 몇 문제 되지도 않잖아요. 그것만 암기하고 들어가는 거는 이 교수들을 너무 무시하시는 거예요. 교수들은 공부를 평생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문제풀을 갖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문제풀이 머릿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적어도 AI보다 낫거든요, 교수들이. 그래서 그 정도 외워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너무 시험을 얕잡아 보시는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드리는 수천 문제 있잖아요. 그걸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돼요. 저랑 같이 따라 하시면 수천 문제 암기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지도반에서는 진짜 난이도 높은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처음부터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랑 같이 개인지도반을 쭉 따라오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제 이 패키지 내에 있는 문제는 굉장히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실제로 선생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100점 막 이제 나오고 있어요. 100점 나오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제가 가이드 해드리는 대로 공부를 하면 일주일, 2주일만 공부하면 20점씩 막 올라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일주일에 20점 올리는 공부 스케줄을 해갖고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임상 실험 결과예요.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실제로 그렇게 해보시고 20점씩 올려요. 20점씩 올리는 분들을 제가 이제 보면서 그분들의 공부 방법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소개해드리는 그런 방법으로 알려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은 20점씩 올리는 기초 작업을 좀 하는 것이고요. 이제 꾸준히 하시면 돼요. 지금은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꾸준히 진도 따라오면서 하시면 되고 그러다가 제가 스타트 딱 할 때 이제 프로그램도 알려드릴 텐데 그때쯤 해서 한 2주 정도 공부를 하시면 본인 점수에서 20점씩 막 올라가요. 그리고 뭐 노량진 떠돌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나는 만년 60점이었어요. 막 이런 선생님들이 작년에 경기도 87점, 88점 이렇게 받고 붙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불합 선생님들 1차는 계속 붙는데 2차는 계속 떨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도 오셔가지고 결국은 붙고요. 그리고 이제 2차를 막 앞두고 2차 직전에 또 오셔갖고 막 울면서 저 어떡해요 막 이래갖고 오신 분들도 하여튼 저만 만나면 제가 다 합격을 대부분 시켜드렸어요. 대부분이란 말은 사실은 거의 100%인데 이런 데서 제가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도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100%예요. 진짜로 시험 전에 저를 만난 분들은 다 붙었어요. 제가 아는 한.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정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 출제 인력풀이 나와서 직접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좀 그런 기회는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를 꽉 잡으시면 붙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을 놓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용기가 좌절되거나 이래서 포기하시는 거는 제가 막 말리죠. 끝까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생님들을 안 놔요. 제가 뭐 밤을 새든지 난리를 쳐서라도 일단 제가 아는 분은 그분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는 합격을 시켜요. 2차든 1차든 간에.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하시고 지금 이제 유아임용 TO가 앞으로 이제 발표가 날 텐데 이제 몇 년에 걸쳐서 TO가 조금씩 줄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유아임용 TO가 줄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 규모가 조금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수험가의 수험생 수는 대체적으로 줄고 있는데 저만 늘고 있어요. 제 수강생들만 엄청 많이 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이지선 유아임용은 진짜 비약적으로 늘고 있어요. 그거를 저는 잘 모르는데 학원에서는 이제 그런 통계를 내거든요. 그래서 제 수강생 선생님들만 비약적으로 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학원에서도 아마 이제 그 프리미엄 할인 행사 이런 것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 강의는 제가 하는 말, 제 강의뿐 아니라 제가 유튜브에서 하는 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선생님들 만나서 하는 말, 그리고 수업 시간에 드리는 말씀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허투루 흘려 들으시지 마시고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고급 정보를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뒤에 한 2, 3년 뒤에 신문에서 맛보게 될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대중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시험에 관한 것들은 굉장히 핫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11월에 시험 볼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문제를 풀려드리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기본서 구석구석에서도 시험에 작년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했으면 시험에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공부하고 뭐 도 닦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시험에 나오는 걸 타겟으로 하고 문풀 1, 2, 3 이렇게 1, 2, 3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문제 유형이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가요. 문풀 1은 기본반이었고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문풀 1은 기본반이었고, 문풀 2는 이제 난이도를 약간 올리면서 서답식 문제의 비중을 많이 올린 거예요. 자, 그래서 문풀 2는 이제 서답식 문제의 비중을 많이 올린 반입니다. 그래서 요 반은 서답식이 굉장히 중요한 반이고, 문풀 3는 이제 열린 문제. 여기도 이제 열린 문제 많지만 난이도가 좀 더 높은 문풀 3는 이제 문풀 1, 2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반이니까 문풀 2에서는 서답식 연습을 깔끔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거는, 선생님들께서 서답식 답안이 거저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명심하실 거는, 서답식 답안을 쓰실 때 키워드만 대충 연결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걸 쓰고는 점수를 못 받는다는 걸 좀 알아주세요. 선생님들께서 아무래도 이제 뭐 출제하고 관련 없는 많은 루머들이 떠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살골 넣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자살이에요. 스스로 떨어지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출제진들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출제진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한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답을 줘가지고 그거를 속아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그러면 이제 출제한 사람들하고 채점한 사람들하고는 다를 수 있지만, 출제한 사람들이 루브릭 표를 만들어서 내려보내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점하는 사람들은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채점하는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출제를 하는 사람들, 출제는 어떤 형태로 됩니까? 출제를 먼저 하고 검토진들이 다시 들어가요. 그 사람들도 대학 교수진들인데, 출제, 루브릭 표, 출제 채점표를 먼저 1차적으로 출제위원들이 만들고 검토위원들이 다시 수정해요. 자, 그래서 굉장히 철저한 방식으로 출제 그 루브릭을 드리고요. 채점 루브릭을 드리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만나본 원장님들이나 대학 교수진들이 술렁술렁 뭐 대충대충 일하는 뭐 이렇게 뭐 뒷골목에 그 노는 사람들처럼 그런 인성들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철저해요. 만나보시면. 선생님들이 근무했던 유치원 원장들도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대충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신에게 오는 답안지를 읽어보지도 않고 그 많은 답안지니까 대충 하자, 이래서 점수를 줄 그런 인성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해요. 자기한테 주어진 커리어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사람들이 채점을 하기 때문에 수천 장이 돼도 밤을 새더라도 그걸 다 하는 인성들이에요. 저도 그런 성격이었고요. 그렇게 하지, 그걸 많으니까 대충 하고, 그렇게 안 됩니다. 점수 채점은 굉장히 정확해요. 한 명이 하지도 않아요. 여러 명이 해서 이게 끝에 점수는 이렇게 없애버리고, 완전 최저는 없애버리고 중간 점수 합산해가지고 점수 내는 거예요. 채점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지, 뭐 술렁술렁 이렇게 뭐 채점 답안지가 많으니 뭐 대충 하고 안 그래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쓰는 1년 예산이 얼만데요. 예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출제위원들이 출제하러 들어갈 때 대학에서 시간 강사를 써야 되거든요. 출제 교수 대신에. 그 시간 강사료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지불을 해요. 그리고 그 출제는 원래 많은 돈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출제는 돈이에요, 다.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다 거기다 투여하고, 예산이 그 국책연구소 중에 교육 관련 국책연구소들이 많잖아요. 한국교육개발원도 있고, 뭐 캐리스도 있고, 이제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관들이 예산이 많지만 평가원이 예산이 제일 많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시험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험은 굉장히, 시험의 생명이 신뢰도 타당도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 임용고사를 보면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채점하는 사람들이 술렁술렁 뭐 이렇게 맨날 놀다가 뭐 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좀 까칠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주어진 일을 철저하게 하지 한자 다 읽어봅니다. 선생님들 생각보다 교수들이 뭐 대충 뭐 이렇게 뭐 밤에 가서 게임하다가 교수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철저하게 공부하고 교수들이 얼마나 못됐는 줄 아십니까? 막 집어 던져요. 그게 이제 이렇게 지적으로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착한 사람 저는 잘 못 봤어요. 좀 이렇게 까칠해요.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내고 채점 루브릭을 만들고 채점을 주는 건데, 아니 내 문제를 그렇게 개판으로 채점하는 거를 가만 보고 용인할 성격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렇게 대충 써서 뭐 답을 대충 받고 그거는 너무 교수들을 모르는 얘기고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붙나? 못 붙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들이 자신을 실험해보기 위해서 대충 써서 붙나 한번 해보세요. 못 붙어요. 자, 그러면 자, 선생님들께서 제 말을 명심하시고 철저하게 연습하시고 빨리 붙으세요. 공부를 대충 해가지고 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인생을 너무 낭비하는 거니까 하는 김에 철저하게 해서 붙고요. 근데 하나 다행인 거는 대부분 열심히 안 해요. 그리고 대부분 대충 써요. 그래서 시험 준비를 안 해요. 문제도 안 풀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한테 오셔서 열심히 연습하는 분들끼리 경쟁해서 붙을 확률이 큰 거예요. 2차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대부분 놀고 있을 때 빨리 공부하시고요. 언제까지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어야 한다. 대충 쓰면 안 된다. 그런 말에 이성이 정상적이라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인생이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말에 귀를 기울일 거예요. 나머지는 허수죠. 그렇죠? 저는 허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의 소중한 인생을 반드시 합격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말 한마디도 하는 거고, 문제도 다 그런 식으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허수를 저는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실수, 꼭 붙을 실수험생,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꼭 붙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는 강의를 하고 있고, 깨어있는 분들이라면 제 말에 일리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풀을 굉장히 좀 선생님들께서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이 문풀은 정말 반드시 하셔야 돼요. 기본서만 회독하고 뭐 기본서만 대충 외우고 붙는다는 생각은 아예 버리시고 암기의 범주를 문제까지 넓히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많은데 제가 나중에 문제 정리해드리는 반도 있고, 우리 패키지 내에 문제 정리해드리는 문제 단권화 1, 2 요 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지도반을 통해서 또 문제하고 이론들 쫙 정리해드리는 그런 반도 있고, 제가 선생님들께서 마음만 먹으신다면 제가 문제를 정말 정리를 해드리고, 학원에서 그리고 또 제 수강생들이 이렇게 자꾸 증가하니까 좀 이렇게 확대를 해드리기 위해서 할인 행사도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마음만 먹으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고 마음만 먹으면 제가 진짜 붙어야겠다는 절박한 마음만 있으면 저는 선생님들을 꼭 합격시켜 드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고, 선생님들을 하고 정말 제가 붙잡고 막 뒹굴면서 다 합격시켜 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진짜 그 합격의 키는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이 문제풀이는 하지 말고 기본서만 보라는 그런 그 루머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요 정말 비상식적이에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시험이 기본서만 보고 합격을 합니까? 어떤 시험이. 심지어 초등학생 애들 한 고학년만 돼도 반에서 시험 담임 선생님이 내는 초등학교 학급 시험도 문제지를 몇 개씩 풀고 가요. 조카들 못 보셨습니까? 걔네들 뭐 4학년, 5학년 애들 뭐 국어, 수학 이런 거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도 문제를 많이 풀고 가요. 성적이 좀 좋은 애들은. 이제 반에서 꼴찌하고 이러면 안 그러겠죠. 근데 성적이 좀 좋은 애들은 문제를 많이 풀고 갑니다.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그걸 알아요. 자, 우리 시험이 초등학교 3, 4학년 학급 시험보다 쉽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를 많이 푸는 건 당연한 거고, 문제를 얼만큼 외우고 정복하고 들어갔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당락은 갈리는 거예요. 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오면 그건 틀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논술이 됐든 교육과정이 됐든 아니면 2차가 됐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보고 예상한 문제가 나왔을 때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답하고 합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끼리 경쟁하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드리는 문제는 시험장에서 만나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기본서만 회독하고 들어간다. 뭐 대충 키워드만 뭐 가서 연결해서 말도 안 되게 쓰고 나온다. 그런 생각은 버리세요. 너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의 인생은 소중하잖아요. 선생님들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지셨다면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로. 판단을 하세요. 어떤 말이 상식에 맞나. 판단하시고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요. 지금 안 풀려지는 문제가 갑자기 초능력을 발휘해서 막 시험장에서 풀려지고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는 거는 그때도 알아요. 지금 막 연습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되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연습하시고 교수들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점하는 뭐 원장단이나 채점은 원장도 하고 교수들도 하고 이러는데 채점을 하는 그런 초빙 받는 사람들은 굉장히 철저한 거예요. 그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뭐 대충 아무렇게나 썼는데 아우 시간 없어 대충 읽어보고 이건 맞다 하고 이건 틀렸다 하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커리어에 못 올라가요. 그죠? 자, 그래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한테 누가 중요한 일을 맡겼는데 그렇게 하시겠는지. 절대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전문성을 개발한 사람들은 굉장히 까칠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리고 채점하는 것도 평가원에서 다 돈 받아요. 뭐 돈을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간에 내가 페이를 받고 하는 일에는 책임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프로페셔널함을 확실하게 다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돈 받고 국가에서 돈 받고 이렇게 하는 일을 대충 해갖고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평가원에서도 채점의 그런 타당성 이런 것들도 다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은 걸 줘갖고 그 사람한테 당락을 좌우시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채점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OECD 국가예요.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공교육기관의 교사를 뽑는 일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얼마나 피땀 흘려 공부하는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대충 해갖고 막 공정성 없이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부터 아직 시간이 많잖아요. 철저하게 공부해 주시고요. 자, 이 문풀을 해가시면서 이 문풀은 제 강의는 사실 이 패키지 강의 내에 굉장히 수많은 강의가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 강의 하나하나의 그 수강료는 그렇게 많이 할인을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비싼 수강료는 아니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한 과목 한 과목 또 개별적으로 수강 신청하시는 것도 다 가능하니까 하여튼 저는 공부하려고 마음먹고 꼭 붙으려고 마음먹는 절박한 분들은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시고요. 자, 이 반은 말씀드렸지만 열린 문제, 서답식 문제 이런 거를 좀 철저하게 연습하는 그런 반인데 오늘은 첫 주니까 약간 진도를 천천히 나가려고 해요. 주당 푸는 문제는 50문제 이상씩 이렇게 풀 거고요. 대신에 마지막 주에는 교육과정 A, B 실전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한 7, 80문제 이상 풀 거예요. 자, 그때는 한 150문제 정도 푸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50문제, 100문제 가까이 푸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지막 주는. 자, 그 전에는 이제 주당 50문제 정도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말씀드렸지만 그냥 기출변형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진부한 문제. 그냥 기출변형도 그 본격적인 기출변형이 아니고 막 진짜 기출하고 거의 똑같이 괄호 넣고 막 그런 거 갖고는 안 되고요. 지금은 이제 4차 산업사회잖아요. AI가 막 이렇게 막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AI 앱 깔아보세요. 핸드폰에다가 AI 어플만 깔아봐도 얘가 별거 답을 다 해줘요. 저는 이제 그 요리를 되게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거가 저는 좋았기 때문에 좀 별로 자랑은 아니지만 음식은 못해요. 그래도 이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어플에다가 물어보면요 다 알려줘요. 어떻게 하는 거니? 막 물어보면 다 알려줘. 이렇게 물어봐도 알려줘요. 뭐 이런 거 어떻게 하는 거니? 물어보면 막 알려주고 아 그런 거 말고 그보다 더 쉬운 거 없어요? 이러면 있습니다. 이러고 알려줘요. 자, 그래서 AI가 너무너무 잘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단답식 문제는 이제 AI가 다 해줘요.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들 어플 한번 실험해보세요. 챗 GPT 어플 한번 깔아보시면 어플 많거든요. 챗 GPT 어플 막 되게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냥 단순한 기출변형 이런 진부한 문제는요. 이제 시대가 갔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이제는 신경향 문제. 우리 이제 그 2019 개정 누리과정 자체가 굉장히 신경향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1, 2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논술도 그렇고. 자, 제가 드리는 모든 문제들은 유아교육과 정년 트랙. 요새는 대학에서 이제 대학 평가 때문에 비정년 트랙 교수들도 많이 뽑던데 정년 트랙 이제 그 학교 내부 구성원들은 알아요. 이제 안정된 정년 트랙. 부교수급 이상들은 정년 트랙이 이제 승진을 하니까 정년 트랙 교수들을 하고 이제 같이 만든 그런 문제들이고요. 저랑 같이 친한 그런 이제 친구 교수들하고 같이 많이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시험 경향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왔어요. 지금까지도. 이제 올해도 또 그럴 것이고, 모범 답안, 어떤 경우에는 모범 답안 그대로 외워가지고, 다 외우세요. 제 수강생 선생님들 많이 외우시는데, 모범 답안 외운 게 이제 생각이 나잖아요. 문제를 보면, 그거 그대로 쓰고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니까. 그래서 제 모범 답안이, 요번에 이제 2024 기출 해설할 때 보니까, 제 모범 답안을 그대로 갖다 붙이면 그냥 그 답이 되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올해도 또 그럴 겁니다. 자, 내가 작성했던 답이 왜 틀렸는지, 자, 선생님들 답을 제가 보면은 너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개인지도 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더 수정해드리긴 하는데, 답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주로, 문장 쓰는 거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상한 오해를 많이, 선생님들마다 갖고 계신 오해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오해는, 어려운 말, 유식한 말을 써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본인도 모르는 말을 쓴다. 이런 오해가 많고, 두 번째는 키워드만 나열해서 대충 엮어놓으면 점수를 준대. 바쁘니까 출제진이.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 문장으로 다 끝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들.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답안지에다가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를 쓰시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답안을 좀 받으려야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테고, 제 모범 답안에는 그렇게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모범 답안이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전공 용어가 정확하게 들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문장은 두 문장, 세 문장 상관없으니까 선생님들이 알고 있다는 걸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썼는데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쓴 거는 상대방도 모른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그냥 쉬운 말로 명쾌하게 쓰시되 전공 용어가 들어가도록 쓰는 게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느냐를 보여주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스스로 채점한 거랑 자가 채점한 거랑 실제 점수가 너무너무 갭이 많은 거예요. 그거는 답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답을 정확하게 써야 됩니다. 자, 그런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어가면서 지금 OT 시간에 제가 막 뭐 이런 답이 좋은 답이에요. 막 이런 걸 다 설명할 시간도 없고 그건 이제 강의를 해나가면서 제가 어떤 답이 좋은 답이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것이고, 그리고 저랑 이제 목요일날 만난 학습 공동체 또는 개인 지도반 이런 데서는 제가 정말 선생님 한 분 한 분에 맞게끔 답을 수정해드리고 선생님들의 문제점을 확실하게 이렇게 찾아드리면서 공부 방법도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선생님들마다 안고 있는 문제는 다 달라요. 암기만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생각하는 것만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각각의 선생님들 상황에 맞게끔 안 지루하게 암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쉽게 사고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알 수 있게 과제도 내드리고 자세히 알려드려요. 제 패턴을 쭉 따라오시면 결국은 완성하는 자리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름이 너무 중요해요. 올 여름에 승부가 나는 거예요. 자, 올 여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하는 문풀반들 이런 거 하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순차적으로 계속 개강을 많이 할 텐데 여름에 승부가 나는 겁니다. 여름을 잘 이긴 사람들끼리 가을에 다시 겨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름을 실패하면은 이제 좀 힘들어요. 자, 여름에 지금까지는 이제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갖고 여름을 이기셔야 돼요. 그러면 여름을 잘 보낸 분들끼리 추석 무렵에 다시 붙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잘 보낸 분들끼리 이제 시험 직전 한 달이 또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때 또 이게 당락은 끝까지 갈리는 거예요. 시험장 들어가서까지. 자, 그래서 그때 이제 또 추석 무렵에 뭐 시험 한 달 전에 이때 잘 보낸 분들끼리 시험장 가서 경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또 덜덜 떨고 막 못하고 이러면 또 이제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최종 경쟁해서 당락이 갈리는 건데 이제 첫걸음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기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근데 이기는 건 일단 나와의 경쟁이에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요 문풀 확실하게 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문풀 강의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뭐 당연히 신일원하고 2019 개정 누리과정 많이 다룰 것이고요. 제 강의는 항상 법장학 안전 이런 것들은 조금씩 다뤄요. 물론 법장학 안전 강의가 따로 독립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이게 좀 방대하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조금씩 다룹니다. 그러니까 요거 평소에 다루는 것도 미리 조금씩 이렇게 오려서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총 4주로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주에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요. 자, 이 실전 모의고사는 또 난이도를 어떤 경우에는 평소에 풀었던 이런 앞에 강의보다 난이도를 조금 높여서 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OT를 끝나고 이제 수업할 때부터는 철저하게 선생님들께서 제 문제를 잘 좀 보시고요. 한 문제 한 문제 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보려면 너무 많지만 한 문제 한 문제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선생님들께 한마디 드려요. 우리의 합격은 문제를 얼만큼 푸느냐. 그게 키다. 그걸 명심해 주시고 서답식 문제, 열린 문제를 집중으로 연습하는 요 반에서 선생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